9번째 노트이고요. 설계 패턴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은 리팩토링 얘기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리팩토링 얘기는 세 번째 노트에 살펴봤던 코드스맵, 그것과도 좀 엔티 패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이제 개발하는 것이 좋으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학습하실 때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팩토링 관련된 개념을 잘 설명하는 책이 요 책입니다. Refactoring, Improving the Design of Existing Code에서 마틴 파울러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그 OOP 쪽으로 유명하신 분이 쓴 책인데, 요 책이 되게 오래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 개정판도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예제도 별로 안 바뀌었고, 더 심각한 거는, 심각하다기보다는 이 책은 내부 내용이 자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자바 스크립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조금 제가 보기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 1판 책에 보면은 예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 예제를 여러 차례 거쳐서 리팩토링해서 리팩토링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그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그 예제 프로그램이 비디오 가게 고객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지금 하고는 맞지 않죠. 요즘은 비디오 가게라는 게 없고,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동네마다 비디오 가게가 있어서 비디오 또는 조금 지나서는 DVD를 빌려다가 봤고, 거기에 이제 만화도 같이 그 대여해서 만화도 빌려다 본 그런 옛날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좀 옛날 얘기지만 제가 뭐 새로운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요 리팩토링을 보여드리긴 어려워서 그냥 계속 그 1판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가게, 뭐 DVD 가게든 뭐 요즘 DVD가 블루레이 뭐 이런 그런 거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영화들을 내가 가서 빌려다가 이제 집에서 보는 거예요. 뭐 요즘은 넷플릭스만 있으면 다 되겠지만 어쨌든 빌려보는 거고, 이 빌려보는데 뭘 하고 싶으냐 하면은 또 시스템이 옛날 우리나라에서 썼던 시스템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빌려고 이제 반납하고 하는 형태인데, 여기는 빌려간 다음에 반납할 때 돈을 내는 그런 형태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빌려간 다음에 반납할 때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를 그거를 계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여 금액을 계산해 주고 이제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 가게에서는 영화를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화들, 그러니까 뭐 최신 영화 뺀 이제 조금 오래된 영화들을 일반 영화로 놓고, 그 다음에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이 좋아할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아동 관련 영화들을 또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에 나온 거. 그래서 최신에 나온 거가 가장 이제 대여료가 비싸고, 일반이 그 다음이고, 아동이 조금 더 싼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종류에 따라서 대여했을 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이제 달라지는 형태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대여를 했을 때 적립 포인트를 쌓아줘요. 그래서 나중에 그 포인트가 많이 쌓이면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가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최초에 이제 3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기능은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에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능은 다 해요. 그러니까 리팩토링이라는 게 어떤 뭐 문제가 있을 때도 리팩토링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리팩토링은 잘 동작하는 코드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동작하지 않는 거를 뭔가 동작하게 만드는 게 리팩토링이 아니라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어쨌든 동작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내부 구조를 바꿔서 더 유지 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코드를 더 가독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형태가 이제 리팩토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자바 코드로 좀 보여드리면 쉬운 것부터 보면 movie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대여하는 거니까 뭐 이게 DVD든 블루레이든 뭐 옛날 그 비디오든 뭐 마찬가지인데 영화 정보가 있고요. 뭐 이 영화 정보에서의 핵심적으로 필요한 거는 영화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 영화 분류 코드가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 저 프라이스 코드는 이렇게 열거형으로 유아, 아동 영화, 일반 영화, 최신 영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있고 렌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 그래서 대여를 했을 때 뭘 대여했는지 그리고 며칠을 대여했는지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고객이 3개의 영화를 대여하면 이 렌탈이 3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객체가. 그리고 얘 각각 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핵심적으로 대여 기간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를 며칠 대여했는지를 여기서 이제 이제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정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리팩토링 해야 되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선형 리스트로 대여한 목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렌탈들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 관련해서는 여러 정보가 필요하겠지만 그냥 여기서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 정보로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문장이 있는데 되게 길죠. 그러면 기니까 여기부터 뭔가 너무 기니까 함수를 쪼개야 된다. 뭐 이런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있냐면은 여기서는 영수증을 출력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영수증. 그 다음에 영수증을 출력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뭐라고 있냐면은 대여 금액, 얼마를 내가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 적립 포인트를 계산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함수가 3가지 일을 하는 거죠. 출력 기능, 대여 금액 계산하는 부분, 적립 포인트를 계산하는 부분. 이렇게 한 함수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면 함수의 응집성이 별로인 거죠. 그래서 응집성이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듈화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실행을 해도 결과는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코드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자꾸 코드를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 좋을 거고 그런 노력들을 자주 하다 보면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잘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도 코드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코드를 보면서 뭔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주기 위해서 뭐 자바나 C++에서는 매 학기마다 뭐 게임 하나씩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저도 뭐 설계를 하고 이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해서 막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지나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리팩토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창피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이제 그 다음부터 리팩토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리팩토링을
지금 한 10년째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처음부터 만들 때 설계를 나름대로는 잘 머릿속으로 하지만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한다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코드를 작성하고는 이렇게 개선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보면 좋겠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런 리팩토링에 있는 그런 내용들, 또 코드 스멜에서 지적되는 이 코드 냄새들이 뭐가 내가 즐겨 쓰는 어떤 코딩에 코드 냄새가 있는 건 아닌지 보면 또 개선할 부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리팩토링을 하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은 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 테스트 프로그램. 그래서 내가 코드를 좀 수정한 다음에 이 수정하더라도 기존 코드하고 동작의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코드를 수정했는데 오동작을 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수정을 한 다음에는 여전히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테스트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리팩토링 하려면 기본은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물론 TDD라는 건 테스트 프로그램 먼저 만들고 코드를 만드는 건데, 이 테스트 프로그램이 또 어디에도 중요하냐면 리팩토링 하는데도 필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수정한 다음에는 그 확인을 해봐야 돼. 잘 돌아가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최초로 만들어진 코드를 보여드렸고요. 그런데 원하는 기능을 해요. 문제없이 동작을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해봤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 그럼 그대로 써도 되냐? 단순한 프로그램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큰 프로그램 일부이고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리팩토링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혹시 내가 나중에, 지금은 비디오 가게에서 전략적으로 일반, 아동, 최신 이렇게 분류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분류로 해보고 싶잖아요. 뭐 인기가 많은 걸 좀 더 많이 돈을 받는다든지 뭔가 변하고 싶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변화가 필요할 때 코드 수정이 많이 필요하면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뭘 내가 이 프로그램 만들고 향후에는 어떤 확장들이 필요할 건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우리가 살펴봤던 설계 원리 중에서 그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둬라.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추상화해라. 거기에 이제 잘 생각을 해서 이 내가 만들어서 지금 쓰려는 프로그램에 향후에 어떤 확장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그 확장 부분을 나중에 잘 쉽게 확장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터머의 클래스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출력 결과를 내가 지금은 콘솔에 출력하고 있는데 웹 형태로 출력하고 싶으면은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 태그 같은 것들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또 왕창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용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많은 코드를 또 바꿔줘야 되냐.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화 종류가 아니면 분류를 우리가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시퀀스 코드 그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 커스터머가 렌털 클래스하고도 상호작용하고 무비 클래스하고도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것도 과연 바람직한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팩토링의 첫 단계는 아까도 말했듯이 제일 핵심은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정을 해놓고 이제 내 수정이 기능에는 문제가 없이 돼야 되는 거죠. 내 목적은 코드를 개선하는 건데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테스트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 아까 보면은 2개의 테스트 함수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겠죠. 좀 더 많이 구체적으로 테스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놔야 될 것이고요.
다음에 항상 뭐 뒤에 가서 설계하지만 언제 그러면 리팩토링 하는 게 좋은가 여러 시점이 있는데 기능을 뭔가 추가를 할 때 리팩토링 하고 추가하는 거나 리팩토링 하지 않고 추가하는 거랑 또 추가하는 어떤 난이도나 이런 노력의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정이 필요할 때 그 수정을 직접적으로 넣기 전에 한 번 더 우선 코드를 개선해 놓고 그거를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것도 되게 바람직합니다. 이 리팩토링도 우리가 이렇게 패턴에도 패턴 이름들이 쭉 있죠. 그리고 코드 냄새에도 그 냄새를 지칭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리팩토링에도 리팩토링 하는 방법마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 스멜에는 어떤 리팩토링을 적용하면 좋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저 책을 보든 아니면 인터넷 뒤져보면 그 리팩토링 사이트 가면 여러 리팩토링 이름들이 있고 이 리팩토링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좋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리팩터라고 하는 아예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막 풀업, 푸시다운, 뭐 익스트랙 클래스 뭐 이게 있는데 저게 다 뭐냐면은 리팩토링 네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의 자동적으로 어떤 특정한 리팩토링 여기 있는 걸 하고 싶으면은 요걸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요 리팩토링 배우고 나서 여기에 있는 뭐 형태대로 이제 할 수가 있죠. 주로 리팩터 할 때 많이 쓰는 게 저 리네임 많이 쓰겠죠. 코드에 있는 변수 이름을 한 번에 바꾸고 싶으면은 저걸 이용하면은 한꺼번에 바꿔주죠. 근데 저거 말고도 무브나 뭐 extract 메소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 포문을 여기 보면 extract method라는 게 있잖아요. extract method. 그 extract method는 한 함수에서 어떤 부분을 새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새 함수로. 그래서 포문이 아니라 포문의 안에 있는 내용.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씨, 거부하네. 그럼 요 부분만. 그럼 이렇게 함수로 아래다가 리팩토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근데 제가 다른 뭔가 그 아이디를 많이 안 써봐서 잘 모르겠고요. 이클립스의 경우에는 자바는 잘 돼요. 해보면. 근데 이클립스에 이제 CDT를 이용해가지고 요걸 하면 잘 안 돼요. CDT는 또 좀 C++는 요게 잘 안 되는데 자바는 되게 잘 돼요. 요 적용하는 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만약 쓴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는 그 IDE에서 저 리팩터 하는 게 있으면 자동적으로 리팩토링을 해주는 거니까 이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extract method입니다. 방금 해봤던 거죠. 그래서 긴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어떤 일부를 새 함수로 모듈화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extract method입니다. 그래서 이 extract method에서 주의할 점은 해당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의 처리예요. 근데 아까도 거부했잖아요. 왜 거부했냐면은 그 구간 안에 바뀌는 변수가 두 개예요. 두 개가 되면 이제 얘가 처리를 자동적으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extract method 했을 때 그 구간에서 변하는 어떤
변수들을 살펴봐야 되겠고, 아까처럼 하나의 변수만 변하게 되면은 자동화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수정되지 않는 변수. 수정을 안 해요. 수정을 안 하면 인자로 전달하면 돼요. 그 함수로. 그러니까 여기서 코드에서 내가 사용을 하지만 그 구간에서 수정이 안 돼. 그러면 그 함수에서 걔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를 인자로 전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정되는 변수가 하나만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지역 변수로 그걸 둬요. 그 새로 만든 함수에서. 근데 걔가 수정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걔를 리턴으로 받아서 수정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요 소프트웨어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extract method에서 물론 내가 기계적으로 하면 내가 뭐 이렇게 옮기면서 내가 하겠지만 그 이클립스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함수는 긴 것도 문제지만 길이가 긴 것도 문제지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일하는 거를 분리해낼 필요가 있어요. 분리해낼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위주로 우리가 extract 메소드를 하면 되겠고 이 extract 메소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가독성도 높일 수가 있고 모듈화도 되는 거고 추상화도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xtract 메소드를 한 다음에 이 extract된 메소드에서 변수들의 이름들도 적절하게 바꿔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두 번째 버전으로 옮겨가면 원래는 이제 아까 제가 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다시 돌아가면 요 포문을 설명드리면은 내가 뭘 유지하고 있어요? 렌탈 목록을 유지하고 있죠. 그럼 각 렌탈마다 영수증을 출력을 해줘야 되겠고 각 렌탈마다 대여금을 계산해서 대여금의 합계를 계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 대여마다 적립해주는 포인트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위치문에서는 뭘 계산하고 있냐면은 대여 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며칠을 대여했냐에 따라서 또 이 대여한 영화가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걸 계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적립금을 계산하는 부분이 적립 포인트를 계산하는 부분이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영수증에 출력할 그 문자열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int this amount부터 스위치문까지가 대여금 영화마다 대여한 것마다의 영화를 계산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compute rental price라는 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정이 안 되는 변하지 않는 변수가 뭐였냐면 렌탈입니다. 렌탈은 그냥 보고 뭘 렌탈했는지 보고 며칠 렌탈했는지 보고 금액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 구간 안에서 변했던 변수는 this amount예요. 그래서 그 this amount를 price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쭉 계산하고 결과적으로 뭘 리턴해요? price를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위에 코드는 어떻게 됐냐면 그 스위치 문이 없어지고 int this price는 컴퓨터 렌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한 다음에 또 다른 거 하고 싶겠지만 뭘 해야 돼? 테스트 프로그램을 실행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팩토리라는 거는 조그마한 변화를 준 다음에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 계속 변화를 한 다음에 확인하면 안 됐어. 그럼 뭐 어디서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팩토링이라는 건 사소한 변화를 하나 할 때마다 바꿔놓고 이제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또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개선해 나가는 형태로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extract 메소드이고요. 실행을 해보면 또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리팩토링은 작은 단위로 하는 거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고 나서 또 그 함수에 코드가 옮겨왔으니까 이제 변수 이름들을 다 필요하면 바꿔준 거예요. 아까는 그쪽에서는 this amount라는 이름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this amount가 아니라 price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왔을 때 더 적절한 이름이 생각나면 변수 이름들도 바꿔주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여기 보시면 Any fool can write code that a computer can understand. 누구든지 컴퓨터가 이해하는 코드는 작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컴퓨터가 이해하는 코드도 잘 작성 못할 때도 많죠. 근데 good programmer는 write code that humans can understand. 좋은 훌륭한 개발자들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잘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가 이해하는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제 사람, 개발자, 나 자신, 내가 일주일 뒤에 봐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는 게 그게 훌륭한 코드가 되겠고, 이제 리팩토링의 리듬은 테스트, 스몰 체인지, 테스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그만 변화를 하고 하나만 하고 하나 수정하고 검사하고 하나 수정하고 검사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저도 개발을 하다 보면 저거를 안 해가지고 이제 디버깅을 왕창 하게 되는 거죠. 막 신나가지고 막 바꾸다가 이제 실행해 봤더니 안 돼. 그러면 어디서 뭘 바꿔가지고 안 되지만 그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move 메소드입니다. move 메소드. move 메소드는 메소드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한 메소드가 현재 정의된 클래스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살펴보고 맞지 않으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두 번째로 보면 여기가 우리가 extract 메소드에서 만든 코드예요. 근데 이 코드의 핵심적인 부분은 스위치문이죠. 그리고 이 스위치문에서 살펴보는 것은 rental, get movie, get price 코드예요. 얘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커스터머의 상태가 아니라 누구의 상태예요? 영화의 상태입니다. 그럼 얘가 실제는 어디가 있어야지 적절한 거예요? 무비로 가야 적절한 겁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무비에 가 있어야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조건문하고 반복문에 있는 조건식이 있을 테고 그 조건식이 살펴보는 멤버 변수가 상태가 내 상태가 아니야. 그러면 그 조건문은 거기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그 상태를 갖고 있는 객체에 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서 그 코드를 옮기고 나는 그 코드를 불러서 처리하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보면은 렌탈, 겟 무비, 겟 프라이스니까 처음에 왕창 처음부터 무비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먼저 옮겨가요? 렌탈로부터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브하는 것도 지금의 형태는 연쇄적인 호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렌탈의 겟 무비는 현재는 렌탈에서 부르고 있는 거죠. 렌탈을 하는 거니까 렌탈로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렌탈에 옮기고 나서 테스트한 다음에 렌탈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무비까지 옮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브 메소드를 하면 너무 확 갔네? 아닌가? 여기 보면은 그 렌탈의 get charge라고 하는 메소드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컴퓨터 프라이스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렌탈로 옮기면서 렌탈의 get charge로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한 단계 더 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보면 렌탈에 가보면 렌탈에 int get charge로 바뀐 거예요. 바뀌고 여기도 보면 get movie get price 코드니까 여기에 있는 것도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가도 되지만 보통은 이제 한꺼번에 두 단계 건너뛰어서 가지 말고 우선은 여기로 옮겨놓고 또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 charge라는 메소드로 바뀐 거죠. 원래는 어떤 메소드냐면 컴퓨트 렌탈 프라이스 해가지고 렌탈을 넘기는 메소드였죠. 근데 얘가 렌탈로 감으로써 인자가 필요 없는 거고 이제 렌탈에 get charge라는 메소드로 이름도 더 적절한 걸로 바꿔가지고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커스터머 클래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또 뭐라고 있냐면은 얘는 extract 메소드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뭘 빼낸 거예요? 원래 그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메소드에서 정리 포인트를 계산하는 부분만 또 빼낸 거예요. 그럼 이 정리 포인트도 보면은 if문이 준데 이 if문에 있는 요 내용은 어디를 참고해요? 또 move이죠. 그럼 일로 가야 되는데 먼저 렌탈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move로 옮겨가는 형태로 move 메소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는 이제 어떤 단계를 했냐면 extract 메소드를 먼저 했고 extract 메소드를 두 개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여금을 계산하는 메소드, 정리 포인트를 계산하는 메소드를 만들었고 이 두 개를 또 move 메소드로 렌탈로 옮기는 형태로 코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이트먼트가 되게 간단해지고 있고 이 스테이트먼트 안에서는 주로 뭐만 하고 있냐 하면은 이제 그 영수증을 출력하는 부분만 되어 있는 거죠. 영수증 출력에만 집중화된 코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move 메소드이고요. 그러면 원래는 첫 코드는 요 형태가 됐는데 그 move 메소드 해가지고 렌탈로 요 get charge, get frequent points를 옮겨간 상태가 되면 이제는 A 커스터머는 move하고는 전혀 인터랙션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클래스와 클래스의 관계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처음에는 커스터머가 렌탈하고도 상호작용하고 무비하고도 상호작용했는데 이제는 렌탈하고만 상호작용하고 렌탈이 무비하고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저게 더 그 관계 설정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미 적용이 조금 되어 있었는데 불필요한 임시 변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가 약간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식하고는 많이 조금은 와닿지 않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안 쓰고 변수 대신에 그 변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그 변수 위치 대신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replace temp with query입니다. 변수를 함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화하게 되면은 그 함수를 여러 곳에서 호출해서 쓸 수 있고 나중에 수정이 필요하면은 함수만 바꾸면 되니까 여러 이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frequent point나 뭐 this amount라는 게 있었는데 걔를 안 쓰고 get charge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계산을 두 번 하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렇게 get charge 두 번 호출하는데 똑같은 걸 계산하면 한 번 계산해서 임시 변수에 넣고 임시 변수를 이제 이용해서 저것들을 만들 텐데 이제 리팩토링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임시 변수를 쓰지 말고 똑같은 걸 두 번 계산해도 이제 저렇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간다고 저렇게 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재밌는 게 저렇게 해서 끝나면은 기분이 나쁠 텐데 추가적인 리팩토링을 하면
또 저 상태가 아니라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임시 변수는 가급적이면 안 쓰고 그 변수가 어떤 값을 계산해서 유지하는 변수면은 그 값을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대신 사용해라.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이 리팩토링은 그 성능을 개선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능은 오히려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떨어진다고 해서 시간 복잡도가 막 5n이었던 게 n제곱 되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5n이 5n, 뭐 5n이 2n, 3n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n이잖아요. 그래서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우리가 사소한 변화가 조금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가독성이나 코드 구조 또 향후의 확장 가능성 수정의 용이성 여기에 더 포커싱이 있는 게 리팩토링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개차지를 2번 불러도 저런 식으로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의 지금 그 리팩토링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extract method, move method, 그 다음에 replace temp with query 요 3가지를 살펴봤고요. 뒷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